안녕하십니까. 건설 로무 카페 매니저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본사 고용산재 보험료 보수총액 산정법, 그 중에서도 확정보험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사 고용산재 보험료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보총액, 그리고 두 번째가 실업급여에 대한 보수총액,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고, 나머지 하나가 산재보험료에 대한 보수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보수총액은 전체 근로자 보수에다가 대표자 보수를 빼고, 그리고 건설 일용 근로자에 대한 보수, 그리고 비과세에 대한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본사 근로자에 대한 보수에다가 본사 소속 근로자이면서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 빼기 대표자 보수, 그리고 빼기 상용 근로자의 전체 비과세, 여기서 말하는 전체 근로자는 일용직을 제외한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금액을 빼준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용보험료이면서도 실업급여에 대한 보수총액은 마찬가지로 전체 근로자에 대한 보수에다가 대표자 보수를 빼고 건설 일용 근로자의 보수를 빼고 65세 이후 고용된 상용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빼고, 그리고 비과세를 빼면 되는데,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본사 근로자의 보수에다가 대표자 보수를 빼고, 그리고 65세 이후에 고용된 본사 근로자 보수를 빼고, 그리고 전체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일용직을 제외한 전체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 보수총액도 한번 알아보면, 전체 근로자에 대한 보수에다가 대표자 보수를 빼고, 그리고 본사 소속 현장 근로자에 대한 보수도 빼고,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에 대한 보수도 빼고, 그리고 비과세에 대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말로 말을 하자면 본사 근로자에 대한 보수에다가 대표자 보수를 빼고, 그리고 전체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일용직을 제외한 상용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료 중에서도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보수총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사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알아야 되는데, 본사 상용 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어디에 나와 있죠? 바로 재무제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계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재무제표, 전년도 재무제표를 받으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보수총액 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손익계산서란이 있을 겁니다. 그 손익계산서란에 보면 직원급여, 상여금, 직원에 대한 상여금이죠. 직원급여와 상여금이 본사 상용근로자에 대한 보수 총액이 되겠죠. 전년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업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B업체 같은 경우에는 임원급여와 직원급여가 나와 있네요. 임원급여와 직원급여를 더한 금액이 본사 근로자에 대한 보수 총액이 되겠죠. 자, 또 다른 업체 한번 볼게요. 여기는 임원급여와 급료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네요. 우리가 계정 이름이 들어갈 때는 어떤 딱 한 가지 정확한 임금이면 임금으로 다 통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에 나와 있는 급료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던 본사 보수에 대한 총액을 이렇게 체크해서 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사 소속이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소장님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본사 소속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본사 소속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보수는 어디서 볼 수가 있죠? 바로 공사 원가 명세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 원가 명세서에 노무비 명목에 임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임금이라는 명목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A업체 같은 경우에는 영원으로 본사 소속
상용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한 경우가 없는 경우죠.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교업체 한번 보면 노무비 급여란에 노무비 항목에 급여라는 이름으로 금액이 들어가 있죠. 이 금액이 바로 본사 소속이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 총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업체 한번 볼게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로 급여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죠. 이 급여라는 이름도 본사 소속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일한 보수 총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표자 보수를 빼줘야 되는데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료가 보총액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 대표자의 보수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원천 징수부에서 보시면 대표자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도 물론 보수 총액에 들어가겠죠. 급여와 상여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대표자의 보수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일용직을 제외한 상용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를 빼줘야 됩니다. 이 비과세 금액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바로 그렇죠. 원천 징수부의 두 번째 장에 보면 비과세 소득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한 금액을 빼주면 되는데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연간 120만원까지,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들을 다 산정해서 전체 근로자에 대해 상용직 전체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를 본사 근로자 보수 그리고 본사 소속 현장 근로자 보수에다가 빼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고용보험료 중에서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의 보수 총액은 본사 근로자의 보수에다가 본사 소속 건설 현장 근로자 보수를 더한 다음에 대표자 보수를 빼주고 그리고 상용직 전체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금액을 빼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료 중에서도 실업급여 보수 총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보수 총액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본사에 대한 근로자의 보수 우리 손익계산서에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대표자의 보수를 빼주면 되는데 대표자의 보수는 원천 징수부에서 확인할 수 있고 65세 이후 고용된 본사 근로자에 대한 보수도 역시 원천 징수부를 통해서 언제부터 급여가 나갔는지 언제 고용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근로자, 상용직 전체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금액도 원천 징수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보수총액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산재보험료에 대한 보수총액도 마찬가지로 본사 근로자에 대한 보수에다가 대표자 보수를 빼주고 그리고 전체 근로자, 상용 근로자에 대한 전체 근로자의 비과세 금액을 빼주면 본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보수 총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고용보험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보수 총액, 그리고 고용보험료 중에서도 실업급여에 대한 보수 총액, 그리고 산재보험료에 대한 보수 총액이 산정이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요율에다가 각각 요율에다가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요율을 살펴보면 고안보험 요율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요율이죠. 0.25%로 보통 잡혀 있죠. 그리고 실업보험 요율, 고용보험료 중에서도 실업급여에 대한 요율이 1.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산정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보수 총액에다가 고안보험 요율 0.25%를 곱한 금액이 바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 요율 1.3%, 실업급여에 대한 보수총액에다가 1.3%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 납부액이 됩니다. 이 둘을 더하게 되면 전체 고용보험료에 대한 납부액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산재보험 요율도 마찬가지로 우리 산재보험에 대한 보수총액을 산정한 뒤에 산재보험 요율을 곱하면 되는데 이 산재보험 요율은 사업장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보니까 반드시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라는 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요율을 곱해서 산재보험
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본사 고용산재 보험료 보수총액 산정법, 그 중에서도 확정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